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지는 않고요. 조금 연속해 좀 차갑습니다. 겨울 같은 봄인데도 겨울 같은 건 찬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상당히 몸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날씨입니다. 흐립니다. 네, 그러면은 연일 연속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테마와 같이 일본에서 원유가 들어왔는데 조금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이마바리 일본 이마바리 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본 그럭에 의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에너지 안보 전략과 국제 제재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크며 최근 중동 호르무즈 해역 관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배경과 역사적인 추이로서요.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 2024년에서 2025년 기준 94에서 95.9니까 96%에 상당하네. 거의 중동에 의해서 원유가 수입되고 있죠. 중요한 나라로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우디나 UAE 등에서 의존합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장거리 운송에 취약하고요. 러시아산 원유는 주로 사할린2 프로젝트의 과거 4% 정도 비중이었으나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에서 프로젝트 2에 투자를 해서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미비합니다. 4% 정도 있는데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못하게 하고 있죠. 제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미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단이 되었다가 또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로 인해서 원유 수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세계에 관해서 한 달간이런가요? 한 달 동안은 러시아산 수입을 해도 된다. 원유를 수입을 해도 된다 하는 이런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한 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러시아산 원유는 주로 사할린2 프로젝트의 과거 4% 정도 비중이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G7 제재로 크게 줄었습니다. 사할린2는 일본 기업의 미쓰이나 미쓰비시 지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제재 예외로 유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전체 러시아산 원유 수입액은 3,259만 달러로 매우 미미했습니다. 총 러시아 수입 중 광물 연료 비중이 높았습니다. 최근 상황으로서 2026년 올해 들어서 중동 긴장, 이란 관련 호르무즈 해협 실질 봉쇄 등으로 공급 불안이 커지고 일본 정부 주도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게 재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 척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일본도 다방면으로 원유 수입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미하고요. 2020년 5월 타이어 석유에서 사할린2 원유를 수입해서 5월 그러니까 4일인가요? 5월인가 하루인가 이틀 전인가요?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저 등 탱커가 사할린을 출발해서 에이메현, 이마바리, 타이어 5일 정유수에 도착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호르무즈 봉쇄 후 첫 러시아산 수입으로 정부 요청에 따른 에너지가 다각화한 조치입니다. 사할린2는 서방 재계 대상에서 제외된 프로젝트로서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극히 중요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여기저기서 일본도 뭡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미하고요. 이건 이미지 사진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유 탱커들이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배가
한 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미지 사진이라도 거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유조선을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냐면은 오늘 또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오늘 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군요. 무슨 보도냐 하면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아카자와 경산상이 원유 조달, 아카자와 경산상이 원유 조달 확대를 위해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했습니다. UAE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꾸준한 추가 공급에 대해서 확인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요미우리 신문 보도입니다만은 아카자 경산상도 여러 가지 원유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정부에서도 다각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근데 일본도 한국과 같이 UAE와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UAE와 사우디가 주로 여기에서 수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를 확답을 받는 이런 회담도 하고 이런 것을 추세를 보입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여러 다각면에서 죄송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원유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죠.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일본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매일 원유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유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매일 들어와야 하는 원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적에는 한국도 그렇겠습니다만 난리가 납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원유 탱커가 유조선이 피격을 받았다는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냈죠. 한국도 한국에 군함을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라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왜 장기전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미국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봉쇄하고 있다. 또 이란은 상반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앞서기 때문에 공격은 할 수 있겠죠. 호르무즈 해협에 나타나는 이런 이란의 군함이나 또 소형 보트들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까지는 미국이 앞서가 있을지 몰라도 또 이란도 반대로 이란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하고 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란은 땅굴이라고 하나요? 터널에다가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또한 무기를 숨겨놓고 있죠. 이것이 다 파괴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란들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기들 승낙 없이 들어오는 배에 대해서는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아무리 우리들이 미국대로 봉쇄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란이 숨겨놓은 무기들이 다 파괴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이란대로의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연입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장기전으로 갑니다.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이란도 이란들의 무기가 숨겨놓은 무기가 있고 미국은 미국들의 표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나타나는 배들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충분히 봉쇄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연일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은 이란들의 무기가 숨겨놓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뜻하는 것은 장기전 돌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아직 비축률은 원유 비축은 한 7개월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7개월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7개월이면 지금 5월이니까 거의 뭐 11월 달 정도가 되면은 이게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들어와야 할 원유가 러시아에서 한 척 들어오고 뭐 운이 좋아서 호르무즈 해협에 한번 한 척이 통과했다 이런 뉴스는 나옵니다만 매일 들어와야 하는 몇 척씩이나 들어와야 하는 원유 탱크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전으로 가고요. 큰 뭐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 나름대로의 UAE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원유를 들어오도록 약속을 받고 회담을 해서 약속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원유 부족으로서 난리가 났고 사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난리가 난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비축분을 지금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왜? 이란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도 미국들이 봉쇄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널 속에 여러 가지 무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파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전 돌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커다란 아주 몇 개월 후에는 난리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에서로서 적은 숫자이지만은 사우디나 UAE가 아닌 그 다각화 정책을 함으로써 러시아산 원유가 처음 들어왔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그 사할린트 프로젝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러시아 극동 원유 생산지로서 사할린 섬의 LNG나 원유 시설과 탱커 적재 장면 등에서 유사한 이미지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일본 원유 수입 장면이 요코하마나 다른 정유소의 저장 탱크 후지산 배경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것들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마바리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도착했다. 적은 수량입니다만은 도착을 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중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산, 러시아산, 사할린 등을 활용해서 수입선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할린2는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운송 리스크가 낮아서 일본 기업의 지분이 있어서 안정적인 대안으로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비중은 여전히 작고 국제 제재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쪽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안 수입을 중단한다 하면 또 한쪽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일본의 에너지 다각화 전략은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효율성과 환경, 탈탄소를 중시해서 추구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본은 자원 빈국으로서 에너지 지급률이 낮아서 2022년 기준 약 12.6%, 2040년 목표 30에서 40%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데 오랜 기간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주요 배경으로 7차 전략 에너지 개혁으로서 2025년 2월 확정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원으로 세대 도입이 2040년 목표 40에서 50%, 현재는 23% 정도입니다. 태양광이 23에서 29% 정도, 풍력이 해상 풍력을 비롯해서 4에서 8%,
2030년 10기가와트, 2040년에 30에서 45기가와트로 목표를 늘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원전은 2040년대 20%, 현재 8.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재가동이 가속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40년에는 20%로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화석연료 이 문제가 되고 있죠. 화석연료는 석탄 플러스 LNG 플러스 석유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30에서 40%, 현재는 68.6%니까 거의 70% 정도가 화석연료입니다. 석유나 LNG, 석탄 이걸 전부 통틀어서 태워서 발전하는 화석연료, 이것이 거의 한 7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정도가 하라면은 거의 그 석유든가 석탄인데, 이것이 중단되다 보면은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가 상당히 암담하고, 어떻게 일본이 이끌어 나가는지를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현 주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와중에도 일본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고, 그래서 석유값이 휘발유값이 좀 싸고요. 싼 거보다 한 170원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도 어렵다 하는 가운데서도 정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축률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비축 원유가 7개월 분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정도까지 원유가 이런 정도로 수준이 계속된다면은,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은 일본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금 버티는 거는 보조금과 비축률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틀 전에 러시아산 원유가 첫 번째라고 하면 처음으로 이마와리 항에 타이어 정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은 또다시 다른 새 소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께 한번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